부자들의 비밀 노트. 남의 닭을 빌려서 자기의 알을 낳게 하라. 장성만님 역금. 가난한 자는 돈을 저축하고 부자는 돈을 꾼다. 가난한 아빠는 돈을 아끼느라 바쁘지만 부자 아빠는 돈을 버느라 바쁘다. 오늘의 수입에 만족하면 내일은 수입이 없을 수 있다. 오늘을 위해서만 물을 깃지 말고 내일을 위해 우물을 파라. 모든 투자는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한다. 투자하되 회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재물은 끊임없이 흘러야 한다. 돈벌이를 하나의 즐거운 유의로 만들어라. 돈이 행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도 지혜다. 돈이 있고 없고는 운명과 무관하며 야심과 관계있다. 부는 움직이는 물살과 같다. 돈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 없다. 푼돈은 목돈의 조상이다. 안녕하세요. 갱이 라이프의 저 갱이입니다. 오늘은 장성만님이 엮은 남의 닭을 빌려서 자신의 알을 낳게 하라는 책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돈은 바보라도 모을 수는 있지만 쓰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 세상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발견할 수 있는 사고방식과 안목이 부족한 것이다. 만약 가난의 습관과 사고방식을 고집하면 필연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누구나 부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부는 그 어떤 사람의 전매품도 아니고 또한 그 누구에게만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너도 나도 다 부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전은 악과 선의 구별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편견이 없다. 다만 돈을 대하는 사람들에 따라 악과 선이 존재하고 부와 가난의 구별을 만든다. 돈은 아주 재미있고 가벼운 화제이기도 하지만 아주 무게 있는 화제가 되기도 하며 또한 설명하기 힘든 화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중국의 억대 부자들의 치부 경험담 가운데 치부에 대한 명언만 발췌하여 수록한 것인데 독자들은 이 명언을 통해 능히 부의 진 면목을 찾아낼 수 있고 재테크에 활용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한다. 또한 자신의 금전을 잘 관리하여 이로부터 풍족하고 즐거운 부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으리라 본다. 2009년 2월 저자가. 가난한 사람은 돈을 저금하고 부자는 돈을 꾼다. 가난한 사람은 앞뒤를 살피고 부자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가난한 자는 생각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며 부자는 생각하며 일을 한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고 부자는 사업을 한다. 가난한 자는 돈을 아끼느라 바쁘지만 부자는 돈을 버느라 바쁘다. 오늘 돈을 버는 것은 내일을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예금을 즐기고 은행에 한 푼의 돈이라도 맡겨놔야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된다. 부자는 대출을 즐기고 은행의 돈을 가져간다. 그래서 닭을 빌어 알을 낳게 하는 자기를 위해 더 많은 부를 생산하게 된다. 1편. 가난한 사람은 저금하고 부자는 돈을 꾼다. 돈을 묶어두고 쓰지 않으면 그 돈은 바로 죽은 돈, 똥이 된다. 부자는 은행에 예금하지 않는다. 돈을 굴리지 않으면 이윤이 없다. 사장된 돈을 살아있는 돈이 되게 해야 한다.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오직 돈이 움직이고 있을 때만 평가절상이 된다. 문제는 돈이 어떤 상황 아래서 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어떤 상황 아래서 돈이 돈을 낳게 되고 재물을 낳게 되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소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은행 이윤은 통화 팽창을 영원히 따르지 못한다. 은행은 재물이 생기는 곳이 아니다. 계획은 언제나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 현금은 은행 예금보다 더 믿을만하다. 저금은 남의 돈을 모으게 하는 미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은행은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광범위하게 돈벌이 종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 종자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부자는 이런 돈 종자를 빌려 자신의 돈줄을 재배하는 것이다. 저금행위는 같지만 목적은 같지 않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지원자이다. 저금을 하나의 기호로 삼지 말고 목적이 되게 해야 한다. 똑같은 돈이지만 목적에 따라 그 가치가 다르다. 목표가 같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와의 근본적 격차이다. 고정된 사고방식으로는 내 안의 부의 길도 고정시킨다. 남의 닭을 빌려서 자신의 알을 낳게 한다. 부의 공식은 타인의 두뇌, 타인의 금전이다. 모두 자신을 위해 남을 이용한다면 사단공배, 즉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려는 꿈이 있는데 만약 미천마저 먹어치운다면 평생 가난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은 부질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안목이 짧기 때문이다. 구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난은 더 빨라진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돈을 쓰기 위해 구실을 찾는다. 돈을 쓰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가난도 빨라진다. 공허한 빚은 승냥이의 먹잇감이 되게 할 수 있다. 빚에 시달리면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워진다. 욕망에 대한 절제를 잘하고 돈을 헤프게 쓰는 것을 분절해야 한다. 부자는 10개를 벌면 기껏해야 9개를 쓴다. 부자의 9일 법칙이란 수입이 10이면 9를 쓰고 1은 돈주머니에 넣어두어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인데 이를 치부하고 자수성가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다. 지출이 수입을 절대로 초과하지 않는 것이 부자가 돈을 모으는 철학이다. 부자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돈 종자를 파종한다. 적극적으로 파종해야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 재정관리가 합리적이어야 부활동이 가속화될 수 있다. 푼돈은 목돈의 조상이다. 착실하게 푼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부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푼돈으로 목돈을 번다. 가난한 사람의 돈 주머니는 늘 부자들의 은행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면 그 누구도 잘 살아갈 수가 없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이로운 것을 차지한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은 부자들의 사업의 초석이다. 부자들은 적은 투자로도 가난한 사람들의 손 안에 돈을 끄집어낼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게임에 빠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승리는 부자의 먹잇감이 되며 그들의 돈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준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욱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돈이 돈 주머니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구하지 않는다. 언제나 부자는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자산으로 변화시키려 하기 때문에 돈 주머니에 돈을 들어오게 만든다. 가난한 사람은 앞뒤를 살피고 부자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스스로 만족에 즐거워하는 것은 돈이 없는 것과 같다. 분수에 만족하며 분분을 지키는 것은 부에 대한 요령이 없기 때문이다. 거지의 유일한 유산은 자기는 가난하다고만 생각하는 그것이다. 낡은 경험과 방법은 부의 싹을 베어버릴 수 있다. 돈이 있고 없고는 운명과 무관하며 돈은 야심과 관계가 있다. 행운이 찾아왔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돈의 야심 때문에 그 행운을 잡지 못한다. 야심이 일어나며 끝내 부자가 된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이익을 중시하고 부자는 목돈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지만 부자는 시간을 아끼기에 금같이 한다. 가난한 사람은 오늘을 누리고 부자는 내일을 경영한다. 조그마한 위험도 극복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평생 돈을 가질 수 없다. 위험을 동반하지 않는 안전은 행동을 망각시킨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면 후회가 막급해진다.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두려우면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만다.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장애는 부자들의 눈에는 좋은 기회가 된다. 어부의 철학은 경류 속에서도 큰 물고기를 낚는 것이다.
큰 화재와 같은 위험 속에서도 엄청난 돈의 길이 보인다. 가난한 사람들은 담력이 작다. 그중에 오르는 계단이 눈앞에 있어도 계단을 따라 오를지 모른다. 부자는 담력이 크다. 만약 고층에 오르는 계단이 없더라도 방법을 다해 오를 계단을 만들며 꼭대기까지 기어오를 것이다. 가난한 자는 생각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며 부자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다. 오늘 돈을 버는 것은 내일을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가난한 자는 돈을 아끼느라 바쁘지만 부자는 돈을 버느라 바쁘다. 부자들의 비밀 노트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빠밤.